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남편은 텅 빈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아내는 베란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고난과 기쁨을 나눴던 두 사람이지만 은퇴 후의 일상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노인복지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 10상 중 7상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균열,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며 잠시 행복을 만끽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68세 김영호, 65세 박명자 부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4억 원의 퇴직금을 모았지만 자녀의 결혼 비용과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2년 만에 절반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 관계에까지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만 보며 살아갑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아요. 이러다 우리도 헤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행복한 은퇴를 막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노후 준비를 했는데 왜 자꾸 통장이 비어갈까? 경제적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자녀 결혼 비용, 혹시 모를 의료비까지. 퇴직금을 받고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쌓여 있으니 최소한 몇 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잔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돈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김영호 씨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퇴직금을 약 4억 원 받았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썼고 아내가 갑작스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로 또 큰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 결혼식 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고,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돈을 아낄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처럼 은퇴 부부들은 흔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집 마련 지원, 부모의 병원비, 그리고 본인들의 의료비까지 이 모든 것이 계획에 없던 지출로 추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 부부가 확보한 수입은 평균 215만 원 정도입니다. 약 135만 원의 부족분을 매달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부들은 적금을 깨거나 심지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같지만 부족할 때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은퇴 전에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불만을 품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한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부족하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서로를 원망하기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상철 씨와 김미영 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 무작정 일자리를 찾는 대신 자신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린 처음에 남편이 경비원 일을 알아보고 저는 마트에서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번 고민 끝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자고 결정했죠. 그래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거기서 나온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아파트에 빈 방을 임대하니 매달 고정 수입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돈 때문에 싸우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이 부부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무작정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생활에 맞는 수입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기보다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찾은 것이죠. 결국 경제적 위기는 은퇴 후 부부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왜 마음은 멀어질까? 관계의 위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있던 시절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잠깐 마주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일정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필요할 때 의지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애 씨는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과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가정에도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일상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힙니다. 운동이라도 하라고 하면 귀찮다며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뭘 하든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만드는 방법부터 가구 정리까지 모든 걸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사라지고 서로의 역할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작은 불만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터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부부관계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시간이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소한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잃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머물며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은퇴 후 부부의 갈등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은 역할 상실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아내는 늘어난 부담과 간섭 속에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라지면서 관계는 점점 소원해집니다. 2024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혼 사유의 80%가 은퇴 후 시작된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에 사는 박명수 씨 부부는 은퇴 초기 잦은 다툼을 겪으며 일일 일갈등 해결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산책 중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상과 감정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나갔어요. 하지만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하루 동안 있었던 불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산책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산책은 단순한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부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화가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관계 위기는 모든 부부가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거리와 대화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단순히 오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필요할까?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큰 위기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라는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직업과 지위로 형성된 정체성이 사라질 때 그 공백은 단순히 여유로운 시간이 아닌 깊은 공허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민수 씨는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고 중요한 결정권자로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다른 세상에 던져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퇴직한 첫날 아침,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죠.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이는 단순한 시간이 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 자신의 일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순간들은 과거로 남고 현재는 그저 한 사람의 은퇴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정체성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남편이 의욕 없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아내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남편이 퇴직 후 갑자기 모든 의욕을 잃은 듯 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책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퇴직 전 그 활기찬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했고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의 혼란은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얽히며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찾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직장에서의 위치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형태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주의 이상철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30년 동안 공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죠. 이상철 씨는 봉사를 통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고 아내와 함께 수업 준비를 하며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부부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이제까지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공허함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체성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삶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은 준비 없이 다가오면 혼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공백은 한없이 깊은 심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도전 속에는 삶을 새롭게 재창조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처럼 은퇴 후의 시간은 자신을 다시 아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직장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은퇴 후 혼란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은퇴는 공허함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세요. 삶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은퇴라는 전환점은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이제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